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새해가 되면 정말 가장 많이 다짐하시는 게 바로 금연일 텐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 궁금하시죠?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영지 선생님과 함께 금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우리나라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발표에 의하면 남성은 35.7%, 여성은 6.7%입니다. 남성 흡연율은 1998년도에는 66.3% 정도 됐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많이 감소했는데 여성의 흡연율은 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남성이 많이 흡연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로 감소했고 네. 여성은 계속 그 수치가 유지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흡연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담배의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건가요? 흡연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폐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을 생기게 하는 발암물질이고 심장, 뇌, 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도 높이는데요. 2020년 8월 영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코로나 감염증의 위험이 79%나 높았습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이런 영향을 주는군요. 이렇게 안 좋을 걸 알아도 쉽지 않은 게 금연이잖아요. 담배에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끊기가 어려운 건가요?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70여 종의 발암물질, 그리고 7,000여 종의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그중 금연을 어렵게 하는 중독물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니코틴인데요.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마약이랑 비슷할 정도로라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피웠을 때 이거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10여 개의 증상 중에 2개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니코틴 중독 혹은 담배 중독으로 진단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에는 금단 증상이 있다. 담배가 나쁜 것을 알고도 흡연을 지속한다. 담배 피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다. 흡연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일반적으로는 평생 100개비의 담배를 피웠다고 하면 니코틴 중독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100개비. 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는 하루 2개비 미만의 하루 이틀 정도의 흡연으로도 중독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금연을 결심하고 나서 아무래도 가장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금단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집중도 안 되고 식욕은 또 늘고 우울하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금단 증상은 금연 직후가 가장 심하고 보통 3개월 정도는 지속됩니다. 이전 금연을 시도했을 때 금단 증상이 심했던 분이라면 병의원이나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연에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는 3월이면 쌍둥이 아빠가 되는 40대 남성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내와 꼭 약속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금연인데요.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끊어야 되지만 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담배라서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요. 전자담배로 바꾸면 어떨까요? 냄새도 안 나죠. 연기도 안 나죠. 주변에 피해도 안 주고 저도 만족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도 덜 해롭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정말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 어때요? 정말로 전자담배는 좀 더 괜찮나요? 전자담배도 요즘에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요. 걸련을 넣고 찌는 형태의 걸련형 전자담배도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담배를 해로움을 줄인 담배라고 선전하죠. 해로움을 줄인 담배가 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로운 성분이 일반 걸련보다 덜 들었다고 질병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된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꾸려는 분들은 적어도 금연을 고려 중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효과적이고 안전한 금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까운 병의원 혹은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금단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금연 보조제도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연 보조제도 붙이는 파스 형태 혹은 먹는 껌이나 사탕 형태로도 니코틴 보조제가 있고요. 그리고 금연의 효과가 증명된 먹는 약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붙이는 파스, 뭐 씹는 껌, 그리고 약 이렇게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금연 보조제들이 있지만 저희가 항상 가장 걱정되는 게 혹시 부작용은 없나? 그거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약이라고 이름 붙은 것 중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금연 보조제는 담배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금연 보조제는 담배 중독의 원인 물질인 니코틴을 보충해 주거나 니코틴 성분은 아니지만 몸속에서 비슷한 작용을 하도록 만든 약입니다. 금연 보조제 형태로 나온 니코틴 보조제들은 사용했을 때 혈중 농도 등의 검사가 되어 있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여러 연구들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약입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담배 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연을 위해서 요즘 금연 지원센터를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나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지역 금연 지원 센터는 2015년도부터 전국 시도별로 만들어져서 운영 중이고요. 울산에도 울산 지역 금연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금연 지원 센터에서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과 같이 기존의 국가 금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금연을 정말 여러 번 시도했지만 혼자서는 금연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4박 5일간 입원해서 진행하는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해서 진행하는 그 4박 5일 금연 캠프도 혼자서 해보다가 정말 안 될 것 같은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지난해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금연에 실제로 성공하셨을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2021년도에 울산 금연지원센터를 통해서 909분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셨고 그중 약 20%인 188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보통 혼자서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 성공률을 5% 내외로 보기 때문에 20%는 그래도 좋은 성적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한 해 금연 캠프 운영에 제약이 많아서 41분이 금연 캠프에 참여하셨고 참가자의 66%인 27분이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 중에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것이 금연 캠프입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찌든 담배 냄새는 간접 흡연처럼 건강에 나쁘지는 않다. 담배 찌든 냄새. 이게 진짜 간접 흡연은 아니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간접 흡연처럼 그렇게 안 좋나요? 흡연할 때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벽이나 가구, 옷, 그리고 손 등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흡연이 끝난 후에도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것을 3차 흡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3차 흡연은 특히 호흡기가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내 흡연은 하지 않은 것이 좋겠고 외부에서 흡연하고 들어오셨다면 옷을 갈아입고 손을 바로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역시 금연이겠죠. 그렇군요. 간접 흡연까지는 굉장히 익숙한데 3차 흡연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 주시죠.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암을 일으킨다. 니코틴이 암을 일으킨다. 저는 담배가 발암 물질,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답 O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X인가요? 네. 오늘 정답률이 낮네요, 제가. 네. 왜 그런 거죠? 니코틴은 담배 중독을 일으키는 중독 물질이지만 다행히 발암 물질은 아닙니다. 따라서 니코틴 대체제를 금연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니코틴을 담배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량의 니코틴은 금연 치료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금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금연을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을 대부분 주저하시죠. 그래서 담배 중독이 무섭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흡연자 중에 금연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저희 울산 금연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금연을 도와주는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와드릴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